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6일 밤입니다. 몇 년 전에 결혼식장에 갔더니 제가 잘 아는 이 동양 철학자 예언가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르면은 지금 한국에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하니까 제발 불발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불발하도록 해주세요. 터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가 발작해가지고 핵미사일 쏘라고 명령하면은 그걸 막을 사람 없습니다. 막다가는 죽습니다. 한국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한국에는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죽는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5천만의 생존이 30대 독재자 김정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은 그런 자기의 위치를 즐기면서 아마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낼 겁니다. 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르면서 요것만 누르면은 남조선 다 죽는다. 그 다음에 미국이 과연 보복을 할까 안 할까가 문제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수도권이 완전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뭘 할까요? 미국이 핵으로 평양을 때릴까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평양을 때려도 이미 대한민국은 사망했는데 한반도 전체를 방사능 천지로 만들어 가지고 욕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김정은과 타협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망한 다음에 핵 우산이 펴져봤자 아무 쓸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원래가 제가 이 핵 문제를 취재한 지 저로서는 만 30년이 지난 해입니다. 제가 1990년 4월호에 월간조선에 한반도의 핵개임이라는 아주 심층 기사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 30년 동안 저는 북한 핵 문제를 취재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취재해 온 소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한국의 국가 엘리트층이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즉 국영권 입장에서 핵 문제를 다뤘다. 김정은이 설마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었다. 국가 엘리트층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북핵 문제를 국가 생존과 자신의 실존 문제로 여기고 달려드는 고위공직자를 저는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할 공직자는 논평자나 국영꾼이고 논평자는 실현 불가능한 공상이나 원론 설파에 치중하여 왔습니다. 네 번째, 박정희 이후 어떤 정치 지도자도 어떤 주요 언론사도 국민들에게 핵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본질과 대책을 단 한 번이라도 실감 있게 국민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면 죽는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한국 우파 세력의 문제는 뭐냐? 대미 의존적 습성이 자주국방 의지의 실종을 초래하였고 국민 속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니
적당히 살자는 공짜 심리가 만연하였습니다.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이 약화되고 자위적 핵무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6번째, 안보당국자도 국영군 입장에 서니 자연히 북한 핵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대평가해도 모자랄 판인데 애써 적의 핵능력을 낮춰보면서 대응 시간을 늦추어 왔습니다. 어차피 유엔 안보리나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책임 회피적 자세는 국민들의 무감각을 불렀습니다. 이런 자세는 종북 좌익 세력의 경멸을 사고 무조건적 평화론이 확산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7번째, 한국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자위적 핵무장 이야기가 의미 있게 나오지 않은 아마도 세계 유일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방 타격론이 거론된 적도 없어요. 이 모두가 한미동맹에 안주하여 무사 안위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에 미국이 영변시설을 폭격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말렸다고 자랑했습니다. 왜 말립니까? 잘됐다, 같이 하자 이랬어야 됐죠. 그랬으면 끝났습니다. 핵 문제는. 8번째, 수도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 국민정신은 반드시 타락한다. 이스라엘 국방전문기자가 저한테 한 충고인데 그대로 됐습니다. 9번째, 경제력에서 북한의 50배나 되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북한 정권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비겁함이 우리의 생명줄인 한미동맹에서 나왔다는 게 참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10번째,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1명도 안 된다. 영국 문필가 토마스 칼라일의 말이 한국에서 그냥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1번째, 박정희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학생대문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보 무임승차가 국민의 생존 요령이 된 바탕에서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고, 국군과 국민을 핵 앞에서 무장해제시켜 발가벗겨 내어놓았는데도 반항도 못하는 살찐 돼지 상태를 완성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느냐? 자위적 핵무장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위적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정권을 타도하겠다, 국회의원들 몰아내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그런 상황이 조성될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을 깨워낼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핵 문제는 철저하게 군사적 안목에서 볼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이념적으로 핵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논의의 출발점을 문재인 정권의 이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념 분석에서. 흔히 문재인 정권을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는데 주사파보다는 김일성파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문재인 정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 숭배자들이 문재인 정권 안에 있으므로 김일성의 유훈인 핵보유,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할 리가 만무하죠. 4.27 판문점 선언을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문재인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기도록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해야 핵 위협이, 북한의 핵 공갈이 잘 먹히는 조건을
한국에서 만들어 줄 것인가? 그리하여 한국이 핵 인질로 잡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핵 정책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김일성 숭배자들이 낼 수 있는 정책은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핵 민방위 훈련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수도권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이 이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정은을 위한 것입니까? 거짓 통계에 근거하여 밀어붙이는 탈원적 정책도 본심은 핵 개발 능력의 원천적 말살을 의도한 것이라고 봐야 안전할 것입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핵을 한 번도 꺼내지 않으면서 대북 퍼주기만 이야기한 것은 남쪽 대통령이 국무위원장에 대하여 일편단심 풀 서비스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맹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권을 향하여 자위적 핵무장을 호소하는 것은 희극적입니다. 오히려 이 정권의 반역성을 폭로해가지고 국민을 자극해가지고 생존 차원에서 핵무장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 민족 평화, 화해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남북 간 합의문에 나오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이나 평화 경제는 그 좋은 단어를 비논리적으로 연결해서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인데, 예컨대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흘러간 미래를 추억한다 식의 말장난입니다. 결국 자주국방 의지, 우리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 국민들이 되찾지 않으면은 자위적 핵무장 불가능합니다. 핵인질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일깨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유우파가 북핵 정책을 새로 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 짜는 방향에서 목표를 김정은에 맞춰야 됩니다. 김정은을 무너뜨려야 핵 문제 해결됩니다. 문재인 정권 바꾼다고 해서 핵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적을 김정은으로 놓아야 합니다. 문재인과 싸우는 건 피곤하지만은 김정은과 싸우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김정은과 싸울 때 우리 편이 더 넓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